어느 늦가을 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오래된 산장을 빌려 주말을 보내기로 했다. 그 산장은 과거의 수도승들이 명상을 위해 머물던 곳으로 현재는 관광지로 변모한 장소였다. 직접 운전하며 산길을 올라가자 점점 안개가 짙어졌고 기온도 눈에 띄게 떨어졌다. 그 분위기는 우리를 약간 긴장시키기도 했지만 오히려 우리가 찾던 스릴을 불러일으켰다. 산장에 도착하자 낡고 울창한 숲에 둘러싸인 목조 건물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마치 누가 오기를 기다린 듯 조용한 모습이었다. 산장 주인이 인사를 건넸다. 여긴 100년 넘게 서 있어요. 가끔 이상한 소리와 함께 수도승에 망령이 떠돈다는 소문도 있지만 도깨비불 같은 것들이 여러분을 반길 겁니다. 그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열쇠를 건넸다. 우리는 각자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저녁을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그때 갑자기 불길이 확 커지며 금속 긁히는 소리가 창 밖에서 들렸다. 모두가 동시에 조용해졌고 우리는 방금 대화가 만들어낸 환상일 것이라고 여기려 했다. 하지만 멀리서 다시 그 소리가 들리자 우리는 얼어붙고 말았다. 중간 스위치가 말썽을 부린 탓인지 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했고 한 친구는 밖에 나가 의심스러운 것이 없는지 확인해보겠다고 제안했다. 우리는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너무 걱정되어 불안한 기색을 감출 수 없던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를 찾으러 나섰다. 밖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다. 휴대폰의 희미한 불빛에 의존해 주변을 살피며 그의 이름을 불렀으나 대답은 없었다. 그러던 중 숲속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웃는 소리를 듣고 말았다. 우리는 겁에 질려 달리기 시작했고 뒤에서 누군가의 빠른 발소리가 쫓아오는 듯했다. 안전하다고 생각한 산장 안으로 부랴부랴 돌아왔을 때 불이 꺼진 부엌에서 창백한 얼굴에 수도승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깊고 검었으며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맴돌았다. 그는 손을 흔들며 천천히 사라져갔다. 그 순간 우리가 잃었다고 생각한 친구가 다소 흥분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정말 이상한 일이야. 누군가 내가 헤매는 동안 길을 안내해줬어.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런 인적이 없었는데 마치 안개 속에서 나를 안전하게 이끌어준 것 같아. 우리는 그가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본 수도승과 관련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우리는 산장의 귀신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실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빠르게 짐을 싼 우리는 산장을 떠났다. 뒤돌아보았을 때 마치 우리가 직접 겪은 일들이 오래된 시간 속의 한 부분처럼 느껴졌다. 지금도 우리는 가끔 모여 그날 밤의 일들을 이야기한다. 마치 꿈 같던 그 경험은 매번 이야기할 때마다 조금씩 변해갔지만 그날의 울음소리와 수도승의 모습은 여전히 선명하게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다. 그곳에는 정말로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문득 바스락거리는 밤의 정적 속에서 무언가 들려오는 듯한 착각에 나는 이따금씩 등골이 오싹해진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의 영설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예전부터 수많은 기이한 이야기와 전설이 내려오던 곳으로 특이한 밤중에 울리는 수수께끼의 종소리로 유명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울리는지 알 수 없는 그 종소리는 마치 사람의 영혼을 휘어잡듯 한 번 들은 사람은 결코 그 소리를 잊지 못했습니다. 영설이에 오랜만에 돌아온 한 젊은 청년 민수는 어린 시절 이곳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기억이 어렴풋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민수는 오랫동안 대도시에서 살다가 지친 나머지 고향의 공기가 그리워졌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마을에 도착한 날 왠지 모르게 마을의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날 밤 민수는 이사를 도와준 마을 사람들과 회포를 풀며 술 한 잔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주민들은 한층 무거운 표정으로 수수께끼의 종소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 따르면 그 종소리는 약 30년 전부터 들리기 시작했으며 한 번 울릴 때마다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실종되거나 불행한 일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종소리가 어디에서 울리는지 누가 울리는 것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습니다. 민수는 그것이 단지 옛날 이야기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새벽 무렵 그는 갑작스러운 종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소리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서 들려왔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는 듯한 그 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민수는 두려운 마음에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소리의 출처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종소리의 출처를 찾기로 결심한 민수는 마을 어귀에 있는 버려진 절로 향했습니다. 불길하게도 절은 마을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언덕 위에 있었고 무성한 숲속에 가려져 있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에 도착한 민수는 오래된 절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를 들으며 불안을 느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천장은 무너져 내리고 벽은 금이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안쪽 깊숙이 들어서자 강한 쇠냄새와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등 뒤에서 무언가 스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가 갑자기 민수의 주변을 둘러싼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가 두려움에 휩싸여 몸을 돌리자 한 노파가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은 벌어져 있었고 뭔가를 속삭이는 듯 보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갑자기 민수에게 다가와 돌아가거라,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 소리는 나지막하면서도 무시무시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정신이 혼미해진 민수는 허둥지둥 도망쳐저를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는 종소리가 그치고 주변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민수는 주위 사람들에게 절에서 겪은 이야기를 전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젓기만 할 뿐 더 이상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들 또한 그 고요한 공포를 자주 경험했던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민수는 결국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서 영사리의 수수께끼의 종소리와 노파의 경고는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흘러 어느 날 민수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영서리에 관한 새로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곳에 예전 조선 시대에 사용되던 불법 종교 의식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그 의식에 얽힌 사연으로 인해 주민들이 종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민수가 만났던 그 노파는 실종된 자신의 할머니였다는 것입니다. 민수는 그 이야기를 읽고 나서야 노파가 했던 말을 이해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라는 것은 그가 아직 삶을 놓아버릴 때가 아니라는, 그리고 그가 자신의 길을 찾을 때까지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종종 그 밤중의 종소리를 그의 꿈속에서 듣곤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그를 공포에 떨게 하기보다는 이제 그를 이끌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사랑의 메시지였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산속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마을 중앙에는 낡고 버려진 괴담의 대상, 그 집, 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마을에서 가장 으스스한 장소로 여겨져 왔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수없이 많은 오싹한 경험을 했다고 전해졌다.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인 것은 서울에서 온 한 취재 기자였다. 그는 최근에 불거진 도시 전설을 조사하기 위해 이 마을에 방문했고 마을 주민들로부터 그 집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호기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고 마침내 그는 그 집을 직접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으스스한 겨울 저녁, 그는 카메라와 녹음 장치를 챙기고 그 집으로 향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시골의 겨울은 유독 더 어두운 듯했다. 집에 도착한 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 수 없었다. 무너질 듯한 낡은 지붕과 깨진 창문, 이끼로 덮인 벽은 시간을 거슬러 원래의 웅장함을 간직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집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고 바닥에는 오래된 신문과 버려진 가구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는 어딘가에서 피아노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갑작스레 소름이 돋았지만 그는 이 모든 게 오래된 집이 일반적인 모습이라며 자신을 안심시켰다. 작은 방에서 큰 거실로 이동하던 중 그는 벽난로 위에 걸린 낡은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 인물들은 오랜 세월 속에서 마모되고 퇴색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어딘가 섬뜩한 느낌이 있었다. 그 순간 벽난로 위에서 어떤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돌아봤을 때 낡은 종이 한 장이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그는 주워서 펼쳐보았다. 그것은 이곳에서 나가라는 경고와 함께 불길한 빨간 잉크로 적힌 종이었다. 갑자기 지하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이 집에 지하실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용기를 내어 그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지하실 문은 녹슬어 있었고 문 손잡이를 잡으면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만 같았다.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엔 어둠뿐이었다. 오래된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온 집에 울려 퍼졌다. 지하실 안은 예상보다 더 넓었고 한쪽 벽에는 연속된 괴이한 낙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림과 기호들로 뒤덮여 있었는데 그 속에는 눈동자가 여러 개 그려진 얼굴도 있었다. 그때 불빛이 깜빡이며 어딘가에서 당혹감이 밀려왔다. 서둘러 돌아서려던 찰나 뒤편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며 살갗을 스치는 느낌이 들었다.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그곳에서 빨리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서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하실을 벗어나기 직전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가까운 거리였다. 도저히 무시할 수 없었기에 잠시 망설였지만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결심하고 지하실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와 마을로 돌아왔을 때 이미 밤은 깊어 있었다. 그는 서둘러 숙소로 돌아와 경험한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꿈속에서도 알 수 없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이후 그 기자는 다시는 그 마을에 가지 않았다. 몇 년 뒤 그는 자신이 그 집에서 겪었던 경험을 기사로 실었지만 그때의 느낌이나 소리는 여전히 설명할 수가 없다고 적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을 기피하며 오직 입소문처럼 흘러내리는 이야기를 통해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경고할 뿐이었다. 그 기자에게는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그날 밤의 경험, 이와 같은 일들이 그 지역에서 전해지며 사람들 사이에 무수한 소문과 추측을 낳았지만 그 집의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집은 점점 더 지치고 무너져 내렸지만 그날 밤의 오싹한 기억은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